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빌 게이츠, 머스크를 칭찬했다는 소식 살펴볼 텐데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에 기대감이 뿜뿜 솟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 생기면 자산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미국의 이 렌트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모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그리고 미국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제가 그 미국의 부동산을 분석해 드린 이유는요, 지금 인플레이션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레지던셜, 즉 이 미국의 렌트랄지 이 하우징 프라이스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보통요, 이 미국의 자산 시장이 붕괴된다고 할 때, 특히 부동산이 붕괴될 때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문제는요, 반드시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난 196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즉 이게 지난 60년 동안의 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러니까 월세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월세가 60년 동안 어떤 속도, 어떤 규모로 올랐는지, 우리가 여러분 이 빨간, 이 소위 산으로 된 빨간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거의 50도로 쭉 올라가고 있죠. 그냥 우리가 그냥 눈으로 대충,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 기울기로 올라가구나. 즉, 50%씩은 꾸준히 무조건 우상향하는구나. 이런 렌트 가격만 보더라도요, 이게 멈춰있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이 사실만 알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먼저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노란색 화살표 보시면요. 자, 지금 1960년도에서 제가 75년도까지 봤어요. 1960년대에 대략 한 $80 정도에 시작합니다. 그냥 대충 $100라고 보더라도 1975년도가 되니까 $200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0에서 $200, 15년 동안 거의 2배가 오른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975년도가 $200였어요. 그 다음에 10년 뒤, 1985년도에 $400예요. 75년도, 85년, 10년 사이에 2배가 됐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게 지금 10년 사이에 2배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년 사이에 2배. 여러분, 이렇게 렌트 가격이라는 게요, 15년 동안에 2배가 오를 수도 있고, 또 10년 동안에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좀 더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있는데, 가령 우리가 10년 전에 월세를 1,000불을 주고, 100만 원을 주고 살았는데, 그 다음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200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 10년은요, 금방 가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100만 원인데 10년 뒤에 200만 원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급이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10년 동안 월급은요, 1년에 5% 오르면 많이 오르고 6%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각보다 안 올랐는데 이 월세 자체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쓸 돈이 줄어드는 거죠. 월세가 더 많이 나가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국 LA나 미국 대도시들이 대부분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띄어서 파란색으로 하살표한 거 보세요. 2005년도에 $600였어요. 동그라미 친 번 보시면 $600였거든요. 여기서 2005년에서 2020년도까지 15년이죠. 그리고 23년도가 18년도입니다. 600에서 $1200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죠. 한 18년도까지 2배가 되니까 거의 50% 이상 10년에 뛴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0%에서 이 보통 100%, 그러니까 이 2배 가까이도 충분히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렌트 가격이 뛴다란 말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월급은 이만큼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월세를 살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내가 때가 되면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예요. 월세 살 바에는요. 왜냐하면 그만큼 월세가 이렇게 계속 주인한테 계속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특히 대도시들, 살고 싶어하는 도시들, 아마 서울도 비슷할 겁니다. 한번 서울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요, 결국 렌트 가격이 이렇게 뛰고 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은요,
결국은 이 주식시장은 이거보다 더 뛰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하는 걸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주식은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요, 주식에 좋은 우량주에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크게 벌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 집을 하나는 장만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또 살 집을 장만해 두면요, 결국은 이런 자산에다가 투자를 두면 여러분들이 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20년이 지났을 때에 돈을 계속해서 뭔가 누구에게 피가 빨리듯이 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산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가 필수적인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소위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든요. 돈이 풀리면 거의 다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401k에 연금 펀드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은퇴할 쯤 돼서는요, 몇 배가 불어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무조건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트를 보시면서 부동산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더 큰 자산시장이 주식시장도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미국의 부동산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데이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요, foreclosure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foreclosure가 뭐냐? 일종의 그냥 경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아가지고, 몰기지 있죠. 그러니까 이 은행에 돈을 빌려서 우리가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회사가 잘리거나 뭐 어떤 내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내가 은행에 갚아야 할 매달 갚아야 될 모기지 금리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율을 못 갚는 거예요. 그 어떤 또 매달 갚아야 될 돈이요. 그걸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너무 은행에 빼앗기게 되잖아요. 미국도 이제 이 몇 달 경고 주고 안 되면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foreclosure가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일어나는가. 사실 이 foreclosure, 경매로 넘어가는 이 소위 말하는 데이터 속도 있죠. 이 속도가 미국의 경제 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요, 사실 이 경매가 많이 나와서 미국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 공황이 와요. 항상 미국에 큰 경제 위기가 왔을 때가 바로 이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2008년도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중국도 최근에 중국이 못 이런 게 부동산 문제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부동산이 폭락하거나,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요, 여러분, 이거는 사이즈가 워낙 크고 한 개인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사실 소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빚으로 다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매가 많이 발생하고 이 개인이 못 갚게 되면요, 이거는 경제가 정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는 것은요,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foreclosure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파란색 체크한 부분 보면, 여러분 2020년도부터 볼게요. 20년도가 21만 4천 개였어요. 근데 이때는 왜 코로나 팬데믹이 3월부터 덮쳤거든요. 당연히 이때 무너지겠죠. 그래서 21만 4천 개인데 21년도면서 돈을 막 뿌려주니까 줄어들었죠. 15만 1천 개예요. 자, 그런데 2022년도 보시면요, 32만 개로 올라갑니다. 자, 2배 이상 껑충 뛰죠. 이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23년도 보세요. 금리가 이제 정점에 달하니까 35만 7천 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꾸준하게 이제 이 경매가 늘어나니까 막 경고 신호다, 미국 경제 이러다 정말 공황 오는 거 아니야? 빨리 인플레이션 내린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보면요, 이게 프리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아요. 여전히. 20년도 이전 보세요. 2019년도가 49만 3천 개예요. 많았죠. 2018년도 62만 4천 개예요. 그 이전에 계속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게 이전에 월등히 많았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금리도 높지만 생각보다 이런 경매로 넘어가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사람들이 2%대, 3%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거든요. 부담 별로 없어요. 회사 만약에 잘리게 되면 알바를 뛰어서라도 갚을 수가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이 붕괴된다, 이런 시점이 아니에요. 이 foreclosure가 이렇게 나와서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08년도 그 빨간색 막대로 230만 개, 280만 개, 290만, 300만 개까지 가죠. 2008, 2009, 2010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1년도, 12년도 보세요. 198, 180만 개 이렇게 갑니다. 그만큼 여러분, 저렇게까지 올라가야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걱정할 단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금융위기 전보다도 더 좋은 거거든요. 금융위기 보세요. 2005년, 2006년 보세요. 53만 개, 71만 개예요. 그거보다 절반, 거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동산 붕괴 오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부동산 붕괴가 오지 않으면요. 미국 경제 치명타는 오지 않아요. 그냥 잔잔하게 올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위기가 오는 거지 대공황이 온다거나 2008년도처럼요. 무너지기는 쉽지 않아요. 부동산이 무너져야지 그렇게 크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언론에서 때로 뭐 극단적으로 막 미국 경제 폭망이니 이런 얘기하는 건요.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침체가 올 수 있고 조금 어려움이 올 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부동산 이슈로만 보더라도 크게 염려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중요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렌트 가격 상승 봤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집 가격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미국의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초록색 이 산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아까와 비슷하죠. 렌트 가격처럼 꾸준히 올라가죠. 거의 그냥 비례적으로 올라가죠. 때로는 어떤 구간별로 그냥 치솟는 구간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왔을 때만 떨어지는 것 빼고는요. 다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보면요. 자, 1975년도부터 85년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보세요. 75년에서 85년도면 10년이죠. 10년 동안 5만 불에서 10만 불까지 2배로 뛰었다. 라고 보면 되겠죠. 5만 달러 하던 게 10만 불이니까, 그때 한 4만 불 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만으로 봤을 때도 10년 동안 2배가 오르는 구간도 있다라는 거고, 빨간색 구간 보세요.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 보게 되면 2010년도에 한 26만 불, 7만 불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13년 지나니까 거의 50만 불 가까이 올라갔죠. 자, 이게 그러니까 거의 2배 뛰는 거거든요. 한 13년 걸렸는데 2배 뛴 건데,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이면 한 80%씩 또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2배도 오르고 80%도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2배는 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이 2배는 최소한 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도 장기 투자하게 되면 일단 무조건 돈은 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주식시장으로 바꿔보면요. 엔비디아든 뭐 테슬라든 보십시오. 10년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면 얼마나 오릅니까? 막 수십 배씩 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1년, 2년만 해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10배 이상 뛰어 올라 버리고 그 구간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20년씩 들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주식은 뭐 초월할 정도로 더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본다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기가 살 집 정도 하나 투자를 하고 그리고 좋은 주식을 골라서 길게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년 정도는 최소한 내가 가져간다고 해야 내 자산이 점점 더 굵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몇 년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구간이 안 좋은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점에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를 본다고 했을 때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시장은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갔죠.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주식은요 1년에도 2배씩 올라요. 근데 부동산은 보통 한 10년은 지나야 2배 정도 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주식시장이 넘버원이고 미국에서는 자산시장으로서 그 다음 부동산이 넘버2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잡아가시면서 부동산이 오르는데 주식은 얼마나 오른가. 주식에 대해서는 꾸준히 많이 오르는 부분을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렌트 가격 상승하기 때문에 집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주식 투자든 자산 시장에 투자를 돈 생기면 해야 되는지 돈만 생기면 자산을 사야 되는지 이유를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정말 지혜롭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시겠습니다. Tesla has done so much that will be considered AI research breakthrough라고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테슬라가 AI 리서치 쪽에 굉장히 발전을 했겠지.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사실 생성형 AI와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사실 지금 생성형 AI가 뭐 인공지능으로서 막 그렇게 아주 인생을 뭐 뒤바꾸고 놀라서 뭐 정말 사람을 뭐 까무러치게 할 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도 똑같이 AI 리서치 브레이크드루라고 하는 소위 AI 쪽에서 아주 지금 뭔가 일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머스크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we are laser focused making it work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의 특징이 드러나는 건데요.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공지능이 우리 실생활에 워킹을 하는가, 우리 실생활에 정말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낼 만한 혁신적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얘기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갖다 쓰지 않습니까? 구글도 개발해서 뭐 요즘 보면은 이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되면 AI 제미나이가 검색을 한 걸 데이터 올리잖아요. 뭐 그거 사실 옛날에 비하면 조금 더 뭐 디벨롭된 그런 수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머스크는 그런 수준의 AI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테슬라가 하고 있는 AI야말로 진짜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진짜로 적용하고 있는,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테슬라죠. 가령 자율주행. 지금 테슬라는 레이더, 라이다 이런 걸 달아가지고 뭐 막 천천히 느리느리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인공지능이 저절로 학습해서 본인이 사진과 비디오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스스로 판단하게끔 해서 운전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움직이고 행동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간다면 로봇을 보세요. 로봇이 똑같잖아요. 사람이 하는 대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로봇이라는 것도 자율주행의 기술을 넣어서 인공지능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로봇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하기 싫은 일, 지루한 일, 반복적인 일, 이런 일들을 로봇에게 학습을 시켜서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빨래를 갠다랄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실생활에 워킹하는 거, 제대로 practically 우리 삶에서 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죠. 로봇이 투입돼서 우리의 빨래를 해주고 그리고 뭐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 정말 큰 변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머스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뭔가를 하잖아요. 이론적으로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번지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게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슬라가 뭐 그냥 인공지능의 뭐 발전을 이룬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테슬라가 정말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마치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무시했잖아요. 전기차를 실제로 만들어내니까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옛날에 그냥 이 골프 카트 정도 수준으로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전기차가 정말 달리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다 충격을 받아버리잖아요. 삶에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이 중요한 거고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Having a large fleet is only one piece of the puzzle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많은 자동차들이 이제 깔려 있잖아요. 이거는 퍼즐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의 조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회사들이 현재 테슬라보다 더 많은 자동차들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바이두도 소위 중국 업체들 보세요. 전체 합치면 테슬라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전기차를.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But are nowhere on generalized self-driving. 그렇게 많은 차를 생산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self-driving, 자율주행에는 어느 누구도 근처에 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가 독보적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이건 더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Companies exist that make self-driving cars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회사들 중에 자율주행을 개발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존재하죠. 웨이모랄지 GM이랄지. 그러나 but they cost $200K to build. 그런 자율주행을 만드는데 20만 달러도 더 든다라는 거예요. 비용이. 위에 레이더 달고 라이더 달고 덕지덕지 달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Companies exist that make millions of cars per year for less than 30K, but they don't drive themselves.
자, 이건 중국 기업체를 말하는 거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3만 달러가 안 되게끔 들여서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러나 they don't drive themselves. 스스로 자율주행 쪽은 또 젬병이다,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either way, 둘 다 지금 안 되고 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There's only one company that's trying to build millions of cars per year. 그러나 세상에 유일한 한 회사가 있다는 거죠.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지만 동시에 cost less than 30K to build. 만드는데 3만 불이 채 안 든다는 거, 비용이. 그러니까 마진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자율주행까지 가능해요. 이게 바로 테슬라라는 거예요.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테슬라의 경쟁력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굉장한 소식입니다. 자, 존 카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거든요. 이분은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게임들도 많이 만들 정도로, 미국에서는 뭐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로 사실 저 컴퓨터 전문가죠. 도사예요. 그만큼 이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쪽은 정말 이 전문가 수준으로 뭔가를 평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직접 테스팅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테슬라 자율주행을 테스트해 보고 나서는요, 깜짝 놀래 버립니다. 특히 작년쯤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분이요, 이전에 비해서 이번에 뭐라고 하냐, 위에 빨간색으로 보세요. I'm feeling very confident about this bet. 자, 지금 이 배팅에 있어서 내가 정말 엄청난 확신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 머스크가 자율주행에 소위 올인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안 될 걸, 안 될 걸. 그리고 뭐 GM이나 이런 이 웨이모처럼 위에 라이다 레이더 안 달면 어려울 걸 이러면서 그냥 사실 자율주행 자체에 좀 회의적인 게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요. 그냥 이 사람도 컴퓨터 쪽에 전문가니까 저거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쪽에 전문가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머스크는 이거 밀고 가버리죠, 된다라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천재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머스크는 이걸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이 사람은요, I'm feeling very confident about this bet. 이번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확실하게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I have made multiple two-hour drives without touching the wheel. 2시간 동안 운전했는데요. 이건 뭐 한 번도 터치 없이 이 자동차가 운전해 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뭐 이제 테스트 해보고 이걸 놀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계속 추적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 wouldn't have wanted the task of leading a self-driving effort for a couple of reasons. 사실 본인은 과거에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이 자율주행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볼 때 자율주행에 회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원치 않았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자율주행에 에너지를 쏟는 거 시간 낭비인데, 돈 낭비인데, 에너지 낭비인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 첫째, 제일 중요한 uncertainty라는 거예요. 너무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불확실하냐면은 이 자율주행을 보면요, 이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가 운전할 때면 돌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사람도 돌발적인 상황에서 이러다 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 인공지능, 즉 기계가 사람도 그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나오면 당황이 하는데 어떻게 이 인공지능, 즉 로봇, 이 자율주행이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이 도전이라는 거죠. 어떻게 모든 상황을 통제하면서 완벽한 그걸 다 사람 이상으로 할까? 불가능할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you work almost everything out. 거의 모든 것을 다 이 작업을 해야 되고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거의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그 돌발적인 것에 대처가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뭐라냐면 I now think they will be able to daylight across the finish line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자기는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자율주행을 몰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피니시 라인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젠 더 뭐 추가적으로 뭐 없이도 지금 하던 대로만 가면 결국은 학습이 되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추론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 그 이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물건에 대해서도 이 사실 사람은 그냥 충돌해 버리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걸 피하고 멈추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 이 돌발적인 상황들을 스스로 대처하고 정말 오히려 사람의 반응 속도보다 더 빨리 반응하니까 사고를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영상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기는 확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동안 너무 회의적이었던 사람이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를 깨닫게 되고 확신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와 똑같습니까? 샤오펑의 CEO가 내년쯤이면 테슬라 자율주행이 거의 완성에 이를 것 같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문가들조차 계속 테스트해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 이건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율주행이 이제 기대감이 뿜뿜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정말 테슬라 자율주행이요. 미친 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전문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는 거 보면요. Move fast, break things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빠르게 결단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앞에 막는 것을 깨부시고 나간다는 거죠. Move fast, break things. 결국 이게 really the most effective way to build new thing.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짓는 데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앞에 장애물들을 헤쳐나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국 테슬라 자율주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곳곳에 전문가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 빌 게이츠가 웬일인지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했냐. 이번에 새로운 인터뷰에서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He talks a lot. I hope he talks more about climate. 자, 처음엔요. 이 한 줄만 He talks a lot. 이 단어, 이 표현만 들었을 때 아, 걔가 말은 많이 해. 말은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뒤에 보세요. I hope he talks more about climate. 자,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말이냐? 나는 이 일론 머스크가 기후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게 그냥 정말 talkative해서 말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만큼 또 practical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저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He's very smart.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has made a contribution within that area that is super importa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마트한데 그리고 실제로 환경 분야에서 엄청난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맞죠?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큰 일을 해냈죠. 그리고 super important, 정말 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여러분 지금 자율주행을 이전에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제는 전기차를 대중화에 길을 낸 거잖아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없던 길을 만든 사람이 테슬라의 CEO 머스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환경오염은 줄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그 오염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가솔린을 태워서 가솔린 소비도 계속 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환경단체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불을 지르고 테슬라를 공격하는 건요. 정말 상식도 없는 친구들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더불어서 이렇게 칭찬할 거면 왜 테슬라의 공매도를 치냐고요. 빌 게이츠는 아니 이렇게 환경을 위한 기업에다 왜 공매도를 하냐고요.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중 플레이인 거예요. 그 머스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테슬라가 머스크가 위대한 일을 했고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바지했는데 왜 테슬라 망해라고 공매도를 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히포크라시라고 얘기하고 머스크가 대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하는 거죠. 머스크가 그냥 삐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행동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파란색으로 하는 거. He's unique. We'll talk about whatever he feels like. 머스크는 진짜 유닉, 독특한 친구고 이 환경 변화를 막는 데 있어서 환경 기후 위기를 막는 데 있어서 머스크가 생각하는 걸 충분히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어찌됐건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의 그 공매도 친 거를 제외하고요, 그냥 머스크에 대한 얘기만 놓고 본다면 실제로 빌 게이츠도 뭐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환경에 있어서 사실 노벨상을 줘도 될 정도로 머스크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누가 내연기관차에 기름 계속 뿜어내는 그것에 전기차를 개발해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만들, 이건 노벨상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웬일로 오늘 빌 게이츠가 머스크를 칭찬했다. 요거 그 자체만 놓고는 굉장히 큰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저희 딸과 여행 중에 있거든요. 오늘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좀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오늘 좀 이제 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유가 있고 저는 이제 호텔에 좀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제가 또 지금 이 작업하고 있는 일들도 좀 있고 또 책을 좀 분석해서 또 이렇게 이 좀 리서치 페이퍼를 써야 될 게 있고 이래서 겸사겸사 딸과 여행하면서도 쉼을 누리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뭐 그러면서 호텔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시간 날 때 만들어서 최소한 하루에 한 편씩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딸 녀석이 뭐 혼자 열심히 놀고 있을 때는 뭐 한번 이 영상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뭐 그냥 바깥에 수영장에서 뭐 해도 되잖아요. 뭐 시끌벅적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분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바이 앤 홀드.